아,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아마 우리 지난주 했던 게 좀 쉽지 않을 텐데, 자, 일단 수요 공급. 자, 제일 먼저 수요 공급은 항상 볼 때 요 두 개를 좀 정리하시라고요. 저량, 유량. 제목을 쭉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핵심이 뭔가 쭉 봐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곡선 상이동, 그 다음에 곡선 자체 이동, 세 번째 A와 B가 대체 관계인데, 만약에 이게 A, 자 말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해재와 있는 당해재와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수요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해보자고. 이제 주로 유량과 저량을 항상 공부할 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자, 일단 기간은 뭐요? 그건 저량은 뭐죠? 시점. 자, 만약에 가격이 요게 뭐요? 저량이면 임료는 뭐 됩니까? 유량이죠. 같은 말이 땅값, 지가는 저량, 반대 지대는 뭐요? 예, 유량 될 것이고, 또한 같이 우리 인구는 뭐죠? 예, 저량이고, 그다음 자산은 뭐 됩니까? 예, 저량이죠. 그래서 우리 주로 공부할 교육이 있는 요 5개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공부하시고 나머지 몽땅 다 유량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소득이란지, 소득 같은 말이 뭐죠? 수입, 그다음에 수익, 순수익 다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끝에 양.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있네. 신규가 유량이면 재고가 뭐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곡선 상이동 같은 말이 뭐죠? 수요 또는 공급 뒤에 뭐 들어죠? 양의 변화 들어온다 그죠? 또한 곡선 자체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되겠죠. 이때 원인 자체가 뭐 중요합니까? 당해재와 가격이 들어오면 뭐요? 곡선상. 당해재와 가격 이외 뭐 다른 뭐 소득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들어오면 어디든 곡선 자체 이동이 되죠. 그래 보시고, 자, 요거 중요한 건데 항상 남이 이걸 표현할 때 그 물건을 표현하시라고. 네? 요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오면 그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나는 사는 거지. 보완재 가격이 올라오면 이 물건 안 사기 때문에 나도 안 산다. 이 말은 산다 이 말은 수요 증가, 안 산다면 수요 감소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균형시장. 균형시장. 자, 일단 요 그래프를 통해서 해보죠. 이제 자, 첫 번째 수요는 이쪽이 수요 증가죠. 그러면 양도 뭐합니까? 가격도 뭐하죠? 그죠? 거꾸로 수요가 감소한단 말은 결국은 여기 감소합니까? 그죠? 양도 줄 것이고 가격도 주는 거죠. 항상 수요는 중요한 말은 이 말과 항상 같이 움직인다. 가격 양이. 그러나 그 반대 거꾸로 이 공급이란 건 좀 특이하죠. 자, 일단 여기 수요, 이쪽이 뭐죠? 공급인데, 자, 이쪽이 공급 뭐요? 공급 증가죠. 그럼 양은 뭡니까? 항상 이 표현이 양입니다. 양은 증가고 가격은 떨어지겠다죠. 그 반대 거꾸로 이렇게 하는 공급 감소인데,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자동 감소죠.
가격은요 올라가더라. 자, 물론 수요 공급이 둘 다 동시 이동되는 경우 있죠, 그죠? 있을 때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래 가시면 되겠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이게 증가 또는 이렇게 증가 감소에 있다자고요. 요 편이 보면 양에 대한 편입니다. 양. 이 말은 수요도 양이 증가, 공급 양 증가지. 그 결과 항상 양은 뭐합니까? 무조건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서 하여튼 가격이든 양이든 둘 중에 한 개는 모르는 거지. 이런 답이 나올 것이고, 이건 양이 때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결과 양은 알 수가 없지만 둘 중에 이제 가격이 표현해야 되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뭐합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수요 공급이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이런 균형 가격과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탄력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탄력성에서 우리 소득 탄력성과 그 다음에 또 무슨 탄력성? 요게 있는데 요 값은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부호가 중요한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항상 소득은 플러스인 게 뭐? 요거지. 그죠? 정상제, 열등제고. 자, 교차 탄력성 플러스인 게 뭐죠? 대체제 마이너스인 건 얘가 중요한 거요. 여기 정리해 보시고. 자, 일반적인 탄력성 대부분 가격 탄력성일 걸 말합니다. 물론 항상 공식은 무조건 분자에 뭐 들어옵니까? 양 들어오지. 자, 원인이 가격이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이면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다른 재와 가격이면 교차 탄력성이지. 그죠? 계산 공식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래 정확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가 있지만 항상 모르게 앞에 요건 결과는 양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지만 이때 뭐 있습니까? 원인 자체에 따라서 저 결과는 제목이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가격 탄력성 기준 얼마요? 값이 1이지. 1보다 큰 게 뭐라고? 다시 거꾸로 할게. 작은 게 뭐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고 1보다 큰 게 뭐요? 탄력이죠. 여기서 1보다 더 큰 게 얼마요? 무한대고 1보다 가장 작은 게 얼마요?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절대값을 취하는 게 얘는 항상 마이너스 값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원칙은 가격 탄력성 수요와 다시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거든요. 마이너스 구조인데 이걸 플러스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극단위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항상 극단위가 값을 앞에 항상 뭐 붙입니까? 요걸 붙이죠. 그럼 결국은 이 무한대인 게 뭐라고? 완전 탄력. 0인 게 뭐예요? 완전 비탄력이죠. 이때 중요한 건 기울기가 중요한데, 자, 일단 기울기. 자, 탄력과 비탄력 중에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한 게 누구예요? 완만한 거 탄력이지. 비탄력이 더 급경사죠. 그럼 무한대인 건 얘도 더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곡선? 수평이고 얘는 더 세야 되지. 선다 이 말은 무슨 곡선?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이 말이 뭔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죠. 비탄력일 때 가격이 더 큽니까? 양이 더 큽니까? 변화가. 다시 비탄력은 1보다 큰 거, 적은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얘가 20일 때가 10 바뀌었다. 이건 1보다 작은 거지. 0.5니까. 누가 변화 더 큰 거예요?
가격이지? 그죠? 이걸 번역하셔야 돼. 이건 꽤 중요해. 나중에 우리 아마 다음 테마는요. 이런 거 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더 커냐 정렬이 시험 나온다고. 이거 풀 때 이제 무조건 얘가 다 풀 수 있어. 그래 반거리고. 그러니까 자 번역해 볼까? 비탄력은 가격 변화 큰 대신 양 변화 적은 거지. 결국은 분자가 양이니까. 그죠? 탄력은 누가 더 큽니까? 양이 더 큰 거지. 이게 탄력 아닙니까? 얘가 40 바뀌었다. 이건 탄력 맞지?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일 땐 양 변화 더 큰 대신 가격이 더 적다.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시라고.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주어진 조건이 탄력이냐 비탄력 파악하는 방법.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 보고 판단한다? 대체제 유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죠. 그 다음에 측정 단위 시간이 있죠. 같은 말이 뭐 있으면 관찰 기간. 책에 복잡해지면 다 버리시라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제품 완성 기간이 있죠. 제품 완성 기간. 그 다음 생산비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하시라고. 모든 결국 여기 답이 나와. 대체제에서. 자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이지. 적으면요. 그죠? 수요 측면에서 비싼 게 뭐요? 탄력. 싼 게 비탄력이요. 자 측정 단위성이 단기면 뭐요? 단기와 장기 차이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라고. 그죠?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한 결과 대체할 상품이 제한돼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제품 완성 기간이 긴 경우 여기 뭐죠? 비탄력이요. 짧은 경우 뭐죠? 다시 생산비가 올라간단 말은 그만큼 제품을 더 많이 만듭니까? 더 적게 만듭니까? 단가 올라가는데. 단가 올라가면 그만큼 뭐 생산량이 줄겠지. 그죠? 그럼 그만큼 줄다 이면 대체제가 적겠지. 그러니까 생산비 올라가면 탄력, 비탄력. 생산비 떨어지면 뭐요? 훨씬 많이 만들지.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물론 요거 대신 우리 말로 해볼까?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 그 다음에 규제가 완화될수록 탄력. 주거용인 상업보다 탄력. 그 다음에 세분화되면 탄력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던 여기 다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은 시험장 가면 여기에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요 내용이. 응? 여기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학에서 열심히 중간에 제가 부연습 해준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오늘 할 것은 124페이지. 자, 경기 변동. 자, 일단 경기 변동도 봐볼게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중요하겠습니까? 일반 경기 변동이 중요하겠습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럼 항상 부동산 경기 변동을 물으면 반드시 일반 경기 변동과 서로 비교하시면 그 답이 뭔지 알겠다죠? 자, 그러면 맨 먼저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일정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거든. 이렇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일단 이제 제일 먼저 해보자. 경기가 서서히 나빠진다. 이게 뭐요? 호태 국면. 가장 나쁘다. 이게 뭐죠? 불경기 또는 불황. 불황. 그 다음에 서서히 좋아진다. 회복 국면. 가장 좋다. 이게 뭐죠? 호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혹자 몇몇 전문가는 불황 대신 하향 시장 이렇게 쓰는 인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이 있죠. 가장 좋은 점을 뭐라 합니까? 이게 정점 이랬습니다. 가장 나쁜 점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점 되겠다. 그죠? 정점과 저점. 그런데 잠시만. 혹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차피 후퇴나 불황은 둘 다 똑같은 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둘 다 묶어서 뭐 있습니까? 수축 국면. 또 여기 있는 정점과 즉 회복과 호황을 같이 묶어서 뭐 있어요? 이걸 경기 좋은 거지? 이걸 갖다 확장 국면. 이렇게 쓰는 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학자들마다 보는 국면이 좀 달라지지. 어떤 분은 4개로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2개로 보는 사람이 있겠네. 그지? 자, 그럼 먼저 보시면서 두 번째. 그러면 이 정점에서 사이클 변동 후에 똑같이 오는 정점 어떤 시기. 이 시간적 갭이 있거든요. 텀이. 이런 걸 말한다면 이게 다른 말로 주기란 용어죠. 주기. 응?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저점부터 정점간의 폭이 있죠. 이 폭을 말하자면 이게 다른 말로 진폭이란 용어를 쓰기도 해요. 저도 진폭이 뭐고 그다음 밑에 있는 주기란 말은 뭔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기란 게 부동산이든 일반이든 주기가 똑같을까 하는 건데 그건 분명히 아니더라. 아닌데 자, 일반 경기에 대한 주기는 보통 10년 주기입니다. 여기 재고품이 쌓이는 계열수인데 보통 이걸 누가 발견한 거면 주굴라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주굴라 파동이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보통 20년 한 주기거든요. 20년이. 보통 재건축이 한 20년 걸린다고. 이런 걸 보통 건축순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뭐 이런 기본 용어 정도 있다 생각하시라고. 가끔 근데 우리 문제 보니까 이런 걸 시험 내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어떤 순차, 그러니까 순서를 뭐 묻기도 해. 응? 이런 순서를 가끔 묻기도 합니다. 이 순서도. 그래서 그 순서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경기 할 건데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싹 무시해버리고 일단 내조도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 나중에 책에 있는 거 봐볼게요. 자, 일단 왜냐면 책이 막 꽤 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우리 부동산 경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경기는 누가 비교합니까? 철저하게 일반 경기 변동과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맨 먼저 자, 우리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 토지 경기, 재건축 경기 중에서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응? 부동산 경기라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경기를 말하겠습니까? 요거야. 우리 과거에 12회 때 시험 나왔을 때 부동산 경기란 것은 토지 또는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시험 낸 적이 있다고. 그건 아니에요. 자, 일단 조심하고 이때 용도상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주거상업 공장 누구?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 되겠습니까? 그죠? 절대 이와 같이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요. 무슨 말이요? 현재 우리 서울의 경기는 좀 좋거든요. 나름. 그죠? 보니까 뭐 있습니까? 20억짜리가 30억 된 게 6개월 만에 됐던데? 최근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사실이야. 6개월 만에 결국은 30% 집값 뛰었대. 그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심지어 뭐 있으면 결국은 5억이 15억이 금방 된다고 이게. 5억이 15억 됐다면 이거 뭐요? 몇 배 뛴 거요? 200% 뛴 거 아닙니까? 여기 8개월 그래서 8개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는 창원은 경기 좋습니까? 그건 아니지. 자, 근데 창원 중에서도 창원 전체 경기 나쁩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죠? 각 동마다 또 부동산 용도는 달라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개별적 현상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순환 국면은
순환이 뭔지 알죠? 요거 사이클. 국면은 항상 뚜렷하거나 분명할 것인가 묻는 거요. 그래요? 매번 보세요.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일정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다고. 네? 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 그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실제 우리 이 분석해 본 거예요. 저도 이거 약간 참여했었는데, 과연 우리 집을 사가지고 집 팔 때 내가 손해봤다, 이익봤다를 보는 시각이 어떤 시점 가지고 손해봤다, 이익을 봤다 판단을 가는 거예요. 자, 집을 최초 살 때, 구입할 때, 어제 내가 살고 있는 기간 중에 집값이 최고일 때, 뭘 기준합니까? 답은 없어, 진짜. 서울에 아파트 1000세대까지 분석해 봤다고, 실제. 그 동네 주민들 다 물어봤다고. 응? 한 30개 아파트 해봤다고. 뭘 기준합니까? 내가 팔 때. 그러니까 팔 때 내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걸? 설마 최저는 아니겠지, 그지? 해보는 게 최저는 없어. 해보는 최저는 이걸 갖다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이게 인간 심리거든.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여기 50.2%예요. 여기 49.8%예요. 비슷해.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은 다 틀린데,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아파트에서 있는데 집을 산 시점 다 틀리겠지. 그죠? 그러면 거기 1000명 했던 이 단지세에 있는 단지가 1000세대 있으면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다고. 집값 현재 어떠냐 물어보면 다 틀리겠죠. 이때 최고점에 산 놈은 분명히 뭐요? 지금 경기 안 좋다. 다 틀리겠다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봤을 때 순환 국면은 보는 놈만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말뜻이.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일반 경기 몇 년 주기. 몇 년? 10년이지? 그죠? 부동산 경기 몇 년 주기. 20년이지? 누가 더 길어? 그러니까 몇 배란 건 의미가 같지만 어쨌든 더 길다는 거야, 부동산이. 그 다음에 진폭이란 게 뭔지 알죠? 진폭, 폭. 누가 더 커? 누가? 그지? 그 다음에 회복은 굉장히 느려. 느린 반면에 후퇴는 굉장히 급속하다고. 여기 있는 구조가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지.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요거 한글 문제 할게요. 자, 프린터 문제 갑니다. 자, 프린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1번은 앞에 뭐 핵심이 뭐니까 주택 건축 동량. 무슨 동량? 무슨 동량? 주택이지. 그럼 결국 뭘 따져야 돼? 주거용 부동산 경기 지표를 삼아야죠. 그죠? 자, 2번 가볼게. 자, 2번을 읽어보시고 자꾸 번역하셔야 돼. 2번 같은 말이 뭐냐? 칠판 보고. 우리 칠판에 있는 갈로 2번 요거요. 전국적 일률제가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도시마다 다른 특성이 있고 도시 안에 있는 지역마다 물건마다 다 다른 경기 변동을 갖고 있다. 이 말이 결국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거기 뭐나 있습니까? 순환 국면은 어떻게 하다고요? 뚜렷하거나 일정치 않는 거지. 그죠? 자, 4번 가볼게요.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칠판 보시고 자 보세요. 여기 위축이지. 위축이죠, 그죠? 자 여기 위축 여기 팽창 아닙니까? 요 간의 차이란 말 같은 말이 뭐예요? 네? 팽창 여기 수축이지. 위축 국면과 팽창 국면 차이란 말 뜻이 뭐예요? 뭐 묻는 거예요? 오케이 진폭이 여기에 진폭. 그래서 거기도 밑줄 끊고 진폭 써놓으세요. 우리 과거에는 워낙 진폭을 좀 많이 냈거든. 그냥 진폭은 크다. 이거 많이 내다 보니 지금 이거 안 낸다고.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팽창과 수축 국면 간의 차이를 쓰면 된다고. 알겠죠? 큰 거지? 그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한 거지? 네? 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칠판 보시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들 아파트 경기 좋니 나쁘니 물어보면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 이유를 물어봤다고. 자, 다시 창원적 부동산 경기 안 좋지. 뭘 보고? 뭘 보고? 거래량 또? 생각난 대로. 어떤 거? 건축량 또? 네? 꽤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일반 경제 산업 다 망하고 있더라. 소득 줄고 있더라. 또 가격 떨어진다. 등등등 수천 개 수만 개. 즉 모든 걸 다 그래 모든 걸. 그러면 잠시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면 다 맞는 거야. 이건 절대 틀리면 못 냅니다. 우리 항상 출제인들은 철저하게 뭐 이가 될 수 있는 시험 안 낸다고. 그래서 나오거든 무조건 모든 걸 다 고려한다. 모든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원래는 학문상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사실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절대 시험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용어 안 써요. 요거 의외적 시험 내게 돼 있는데 나오거든요. 무조건 통과 가시라고. 무슨 말인가 다시 프린터. 자, 프린터 5번과 6번. 5번, 6번. 5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 여기에 공급이거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수요거든요. 을 가지고 경기 측정 지표 활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래량들 암기하지 말라고. 자, 밑에 있는 6번 보니까요. 건축 허가 면적 공급 미분양 물량 공급이거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 지표를 활용되고 있다. 무조건 통과라고. 거기다 목숨 걸지 말고. 알겠죠? 하여튼 이러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다 쓰는 순간 통과. 응? 얘를 틀면 못 내. 그거 내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내는 순간 다 되게 돼 있다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요 말이 중요한 거지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하지 말라고. 제가 다음에 설명할 건데 이건 시험 안 나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일반 경기입니다. 일반 경기인데 어떤 건 일반 경기보다 먼저 이렇게 이동되는 게 있어요. 먼저 간다. 이게 다른 말로 우리 영어로 사이클이지. 그래서 순환적인 내용을 쓴다고. 어떤 건 일반 경기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호순환적인데 잠시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개만 하시면 나중에 가서 전순환적 경기가 뭐냐고 이게 주식 경기고 호순환적 경기가 뭔지 압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인데 자 조심할 건 다시 앞에 볼게요.
그럼 조심할 건 사이클 순환이란 말과 행 요건 다른 용어예요. 용어가. 그러니까 순환은 전체 있는 사이클 먼저 갈래 뒤에 갈래 묻는 거고 행은 하나의 국면이야. 회복 국면만 후퇴 국면 따지 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보다 얘가 먼저 온 거지. 즉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이 먼저 온 거예요. 이런 걸 뭐라는지 압니까? 먼저 온다 해서 선행 쓴다고. 꼭지는 같이 움직이지. 여기에 먼저 합니까? 병행 쓴다고. 예? 얘는 뒤에 따라가지. 여기에 후행이에요. 이건 반대지. 여기에 뭐 역행이라고. 이건 지멋대로거든. 이런 걸 독립이란 용어. 독립. 자 정리해 볼게. 우리 책도 이거 오류가 있던데. 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의 원칙은 뭐야? 후순환적인데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선행도, 역행도, 후행도 독립적일 수 있다. 이런 말만 기억하라고. 됐죠? 나머지 그냥 빼버릴 거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제가. 해본들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 말이 중요하겠네. 자, 이 말입니다. 경기 순환,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 훨씬 중요한 거예요. 존재한다. 이런 걸 먼저 하시라고.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요. 정답을 굉장히 많이 정합니다. 이 질문은.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예, 첫 번째 순환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뭐 있냐? 보니까 첫 번째 계절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뭐냐? 불규칙적 경기 변동.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쓴 용어는요. 비순환적 경기 변동. 비순환적. 이 다 같은 말인 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책들은 무작위, 어떤 책들은 뭐 있습니까? 불규칙. 최근에 이제 시험에 우리 가장 많이 내는 게 이걸 훨씬 많이 낸다. 비순환적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인가면 예, 마지막에 추세 변동. 같은 말이 뭐냐 보니까 예, 장기적 경기 변동. 자, 일단 요거부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행위 있죠, 그죠? 이걸 먼저 하시면서 요건 주로 뭐 이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건 순환적 이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순환적. 그죠? 그러면 예, 호황이다, 후퇴다, 불황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재 호황 국면이다, 불황 국면 이 말은 전부 다 순환적이라고. 자, 이 계절적은 반복되는 건데 우리 대학가 근처는 방학 때마다 원룸 등 항상 불경기지, 그죠? 연말 연시 항상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호텔 등 호경기거든. 이와 같이 특정한 계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나옵니다. 반복되어진다. 뭐 주기적으로, 예? 또는 예, 매년 뭐뭐마다 이딴 말 나오죠. 전부 다 계절적이에요. 그 다음에 무작위라는 뜻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거거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압니까? 천재지변. 이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박근혜가 결국 망했던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세월호 아니야? 그지? 메르스 같은 거. 그죠? 또 우리 정부 정책.
예, 문재인 정부가 이 뭡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저 담아있죠. 부동산 무조건 잡는다 해서 여말 싹 났죠. 그죠?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한번 해볼까? 라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뭐 있습니까? 예,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한번 던져본 거야 이거. 이게 또 나옵니다 이거. 하여간 카메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그냥 끝낼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는 해. 그건 당연한 거야. 토지의 궁극적 목적이 뭐요? 이용 목적 아니에요? 근데 이용하지 않고 결국은 투기 목적 간단 말이에요. 이건 규제할 수 있어. 주택은 집이란 거 궁극적 목적이 뭐요? 살 목적이지. 그죠? 여기까지 막는다 이건 사실 말 안 되거든.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아마 그거 헌법 소원에도 아마 깨질걸? 응? 자, 하여간 그런 정책. 자, 그럼 결국은 이 현 정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목적이 뭐요? 직급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갑자기 사실 한 거라고. 이미 예견된 게 아니라고. 10년 전부터. 그죠? 최근에 어떤 사건 등이 발생되니까 그걸 해결할 목적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시 보니까 이 말 나옵니다. 뭐 일시적 이런 말 나오지.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일석에 포함된다고. 추세란 건 거의 시험 잘 안 나오거든. 주로 공부할 게 이 두 개만 하시면 안 돼. 이 두 개만. 추세란 건 보통 20년, 30년 장기간 오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일본은 잃어버린 몇 년? 부동산 시장. 중국은 경기 주구장 좋았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런 게 뭐 이게 다른 말로 추세 또는 다른 말로 장기. 그러니까 이런 주로 답을 찾는 이런 나오던 지속적 또는 계속적 이런 말 들으면 이건 다른 말 추세인데 굳이 어떤 추세 변동에 크게 어떤 목숨 걸지 말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 문제 풀어보자고. 문제 갑니다. 자, 저기 있는 7번. 자, 7번 그냥 가볍게 갈게요. 부동산 경기로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자, 다시 밑줄, 여러 특수 부분들의 가중 평균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까지 밑줄. 이거 맞는 건데, 부동산 여러 부분별의 가중 평균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뭐 있습니까? 요거 써놓으세요. 요거.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요거 써놓으시라고. 혹시 시험 났을 때 왜 부동산 경기가 후순환적인 그 이유를 딱 묻는 순간 거기 뭐 있어? 그게 답이에요. 여러 부분별 가중 평균 성격이 있다. 이게 답이라고 항상. 됐죠? 자, 일단 설명이 한우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있습니까? 8번.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경제적 양상을 지닌 수가 많다. 자, 여보세요. 그 말 같은 말 요거야. 이 말.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암기하지만 이러이러한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 자, 실제 10번. 10번 앞에 뭐냐? 매년 밑줄. 이건 반복되는 거지. 그죠? 계절적 경기 변동.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여기 보세요. 5번째 순환적 경기 변동인데 얘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후퇴죠? 불경기 같은 말은 뭐요? 하향시장. 서서히 좋아진다. 이게 뭐요? 가장 좋은 게 무슨 시장? 그렇죠? 자, 그런데 여보세요. 이제 이 각각 있죠. 각각의 국면마다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 이 특징을 시험 내는데 만약에 시험 냈을 때 여기 특징을 딱 내놓고 이렇게 답을 이걸 만들지 못해. 왜? 딱히 이게 호텔의 하향을 정확히 구분하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딱 내놓고 항상 틀린 말이 이게 나온다고. 그것 반대표. 알겠죠?
굳이 후퇴는 하향 구분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둘 다 같이 묶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묶어서. 이게 훨씬 효과적이야. 자, 물어보죠. 경기 나쁠 때 집값은 내려가고 건축 착공량은 줄고 빈집은 많이 생기지. 경기 좋을 때 보니 건축 착공량 많아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공실 등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잘 안 낼 것 같아. 같으면 내가 출제한다면 항상 애매모호한 거. 자, 뭐가 있냐? 과거 사례 가격.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시장이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요 내용이. 자, 보자고요. 후퇴에 대한 과거 누구예요? 얘 과거 상량이지? 상량시장에 1억에 매매된 물건은 예? 후퇴 때는 잘 받아봐야 1억입니까? 아니면 최하가 1억입니까? 최고가 1억 되겠지. 그죠? 그러면 1억 이하로 매매되겠네? 그죠? 그럼 과거 매매된 값은 최고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상한선 또는 상한가 쓴다고. 상한가. 예? 다시 자, 회복의 과거 하향이지. 그죠? 불경기 때 1억에 매매된 건 회복은 적어도 뭐 있습니까?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매매된 값은 뭐 됩니까? 최저가. 그죠? 최저가 같은 말이 뭐죠? 하한선, 하한가입니다. 그리고 경기 나쁘면 집을 내놓는 분이 많습니까? 집을 살려는 분이 많습니까? 경기 나쁘대 나와 있는 공급량 많은 거지. 시장은 누가 지고 온답니까? 매도자, 매수자. 아니, 나와 있는 공급량 엄청 많대. 어느 놈이 그냥 지고 흔들겠습니까? 살 놈이 지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매수자 중심 시장이라고. 그런데 경기 좋아지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점점 거둬들이죠. 그런 결과 나와 있는 공급량은 주는데 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결국 누가 지고 흔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험 나오면 굉장히 많이 헷갈린다면 사실은. 조금만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고. 자, 이 문제 푸는 요령 보세요. 나오면 모든 걸 가격까지 판단하라고. 자, 이때는 경기가 뭐예요? 나빠지는 거지. 집값 뭐예요? 집값. 그러면 과거에 있는 가격이 뭐냐면 이게 최고가 되는 거야. 그지? 경기 좋으면 집값은요? 과거 가격이 뭐 됩니까? 그럼 이때는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심? 수야. 요건 누구 중심? 여러 가지라고. 이게 좀 확실해. 그래서 항상 뭘 보는 거면 집값을 먼저 표시해. 집값. 이게 더 빠르니까. 풀어보자고. 자,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있을 텐데 프린터에 있는 문제. 자, 11번 쭉 가보니까 하한선 나 있지. 그죠? 칠판 보시고 하한가란 건 이 말은 최고가입니까? 최저가입니까? 하한가가 최저가지. 여기 최저입니까? 이게 최저입니까? 앞에 그 뒤에 거 어느 게 최저. 이게 최저 아니야? 얘는 가격이 올라간다며, 이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게 최고까지 이게 한선이지. 그러면 경기 좋은 것을 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올라간다며.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이런 문제 풀어란 거예요, 풀 때. 이해 안 돼? 다시, 자, 밑에 있는 13번. 자,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 이 칠판 보고. 집값 올라가 떨어져. 칠판 보고 집값 올라가 떨어져. 이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올라간다. 이건 돈입니까, 수입니까, 이건? 이게 도 아니야? 얘가 수고, 그건 누구 중심? 풀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암기해버리면요 답이 없다고. 됐죠? 자, 이거 됐으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책 보자고. 124, 125 이런 건 그냥 쭉 넘어가. 126, 127, 128페이지까지 쭉 넘어가셔. 다 쓸모없는 거니까. 자, 129페이지. 129페이지. 자, 2절 부동산 경기 변동. 1번 부동산 경기 갈로 1번. 부동산 경기 어휘가 있는데 첫 번째 줄 부동산 경기란 밑줄. 주거용 부동산이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난 몰라.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갈로 2번 부동산 경기 구성요인 나와 있는데 자 갈로 1번 자 거기 이거 이 내용 자 추세 변동은 우리 거기 설명돼 있지만 자 뭐만 보시는 거면 뒷장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이게 과거에 나왔던 건데 거기 지속적인 밑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로 2번 순환적 변동은 동그라미 1번 그 예를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뭐 쭉 나 있는데 지난 5월에 정점을 하여서 후퇴에 대한 밑줄. 자 보세요. 이 말이요. 질문상에 무조건 뭐 있습니까? 호황이다, 후퇴다, 불황이다, 회복 나오지. 나오면 이거 순환적이라 표현 자체가. 그래 푸는 거요. 그 다음에 예, 동그라미 2번도 뭐나 있습니까? 쭉쭉 가보니까 끝에 뭐나 있죠? 회복기 나 있지. 나와서 이 순환적이라고. 그 다음에 갈로 3번 계절적 칠판 보고 계절은 항상 반복되는 거요. 그 예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쭉 보니까 주기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2번 반복적인 밑줄. 동그라미 3번 매년에다 밑줄. 뭔지 알겠죠? 4번 이렇게 하면 틀려. 자 거기 겨울철 때 겨울철마다 써놓으세요. 포인트는 마다가 중요하다고. 겨울철마다 건축공사의 감소 현상이 있다. 이 말은 마다는 반복되는 거지. 그죠? 고려답을 찾는 거라고. 그 다음에 갈로 4번 불규칙.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서 거기 말해서 거기 뭐야? 정책 부동정책. 1번은 831 2번에 뭐 정부의 4.1 3번은 8.2 그 다음에 4번은 뭐 있습니까? DTI 규제 몽땅 정책이거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일시적이다 밑줄. 자 5척 갑니다. 5척에 131페이지 양갈로 2번에 갈로 1번 지역적이면서 개별적 현상. 같은 말, 그 동그라미 1번이 같은 말이요. 됐죠? 자, 그 동그라미 3번 읽어볼게요. 이 말이 좀 잘못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중평균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호행하는 게 통설이지만 이거 보세요. 호행이 통설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꾸시라고. 뭐라고? 이렇게. 호술한자 바꾸라고. 응? 호행 빼버리고 호행 대신 바꿔. 호순환자 바꾸시라고. 131페이지 우리 동그라미 3번에 첫째 줄 우리의 중간점 있지. 호행하는 게 통설에서 호행 대신 호순환적이 통설인데 읽어볼게. 일반 경기보다 선행, 병행, 역행, 호행 독립일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다시요. 이 말 보세요. 원칙은 부동산 경기는 호순환적인데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표현이. 됐죠? 뒷장. 자, 뒷장에 갈로 2번 순환주기 칠판 보고 누가 더 길어? 이리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설명돼 있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주기 약 2배. 2배는 필요 없습니다. 길다. 자, 그 다음에 또 갈로 3번 갑니다. 진폭, 칠판 보고. 진폭은 누가 더 커? 그지? 자, 봐볼게요.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이 더 깊다. 보세요. 여기 정점이지? 저점이지?
그죠? 더 깊다. 같은 말이면 진폭이 더 크다. 그리고 갈로 4번 예, 순환경면 동그라미 1번. 자, 첫째 줄 순환경면에 또렷하거나 품 일정치 않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과 다시 갈로 4번에 잘 보세요. 갈로 4번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갈로 3번 속에 집어넣어. 무슨 말인가면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간의 차이. 요 같은 말은 뭐지? 이게 진폭이지. 우리 아까 했지만. 그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3번은 이런 건 갈로 3번에 있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이. 그 동그라미 3번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칠판 보고 회복은 호태는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첫째 줄이죠. 회복은 느리지만 호태는 급속하더라. 마지막 보니까 비대칭성이란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나 있죠. 자, 있는데 뒷장 가보 뒷장까지 쭉 가보세요. 134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묻는 거지. 순환 국면. 그죠? 나오거든. 다른 거 그 내용 다 하지 말고 요것만 해.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 경기 측정 지표 있죠? 그죠? 자, 거기다 요거 써놓으세요. 모든 걸 다 고려한다. 그 암기하지 말고 나도 그게 뭔지 몰라. 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135페이지 있는 예제 문제 풀어봐. 뭐 답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 1번은 이 말이죠. 나온 순간 이건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개별지를 표현한다. 2번은 보세요. 건축량 등등 이 말은 부동산 경기는 모든 걸 고려한 이 말입니다. 물론 답은 3번 틀렸다. 그죠? 자, 일반 경기와 다른 주기, 다른 진폭이 있죠. 또 이건 뭐 있습니까? 불규칙 비반복이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자, 봐볼게요. 상승 국면 집값이 뭐 한다고? 올라가지. 그럼 과거 가격은 하한까지. 뭐 그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5번도 읽어보시고. 자, 밑에 있는 3절. 거미집은 지금 그냥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것. 근데 지금 하고 경기병 틀면 진짜 곤란해. 이게 매년 한 문제거든. 이 문제 난이도 학급이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42페이지 3장 부동산 시장론 할게요.